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브이스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좀 드릴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퍼펙트 게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강달러로 해야 될 필연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글로벌 체인을 자국이 직접 대체해서 해보려는 것 같다고 좀 말씀드렸죠. 자, 그러기 위해서 미국한테 있어서 세계 경제가 어떤 상황이 더 유리할까요? 바로 조금 더 달러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해외 자산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것들을 좀 더 싸게 사들이고 또 더 금융적으로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국면이 바로 강달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달러를 통해서 중국이나 어떤 러시아의 루블라든지 중국의 위안화나 이런 것들을 지금도 물론 이제 약해져 있지만 더 약하게 만들고 또 달러를 통해서 자국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하려면 설비 투자비나 뭐 각종 여러 가지가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을 삼성이 적극적으로 미국에 유치하려는 것도 그렇고, 배터리 역시 중국 배터리를 금지하는 법안을 최근에 이제 발의를 하고, 또 중국의 배터리가 아니라 자국의 자국의 배터리 생산을 조금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지금 배터리 그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을요. 그래서 자국의 배터리 생산이나 뭐 여러 가지를 좀 유치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강달러를 좀 갖고, 그리고 강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 역시도 강달러 국면에 많이 기업들이 유치가 될 거고, 많은 인력 시장에 훈풍이 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제 지표로 아주 중요한 축의 하나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고용 지표예요. 근데 고용 지표가 이제 워낙에 이제 미국의 GDP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거를 충족시킬 만한 기업을, 사실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기업을 사실 찾기가 힘들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고용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많이 침체가 되는데, 이런 고용 시장의 침체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글로벌 기업, 해외 기업들을 자국 내로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유치를 해서 자국 내에서 공장을 차리고 자국 내에서 회사를 설립을 해서 고용의 안정을 좀 도모하는 측면이 좀 강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교적인 어떤 중국과 그리고 대중국, 대러시아의 어떤 국제 전략, 글로벌 전략에 있어서 많은 강경의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세계적으로도 피해를 입고, 또 특히나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개피를 보겠지만 아무래도 미국의 출혈도 없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이라도 완충시키기 위해서는 자국의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더 키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강달러 국면이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고용 안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방을 쌓는다는 느낌이죠. 태풍에 대비해서 그런 느낌의 어떤 미연에 좀 방지를 하고자, 담을 좀 쌓아놓고자 글로벌 기업들을 좀 최대한 많이 끌어올려서 유치를 해놓고, 그 부분에서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라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강달러가 기조가 유지가 될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죠? 네, 맞아요. 금리 인상이 계속돼야 돼요. 금리 인상이 계속돼서 전 세계로 풀렸던 유동성을 미국이 풀었던, 많이 코로나와 또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많이 풀었던,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회수를 늦췄던 그 달러 유동성을 다시 걷어들이는 측면에서 강달러 기조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한 가지 의도에는 정말 많은 어떤 전략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인상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잘 모르셔서 어떤 단순하게 뭐 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화다, 뭐 돈을 잘 벌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다, 뭐 이런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시면은 좀 어려워요. 정세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외교적, 국제적, 경제적, 그리고 어떤 전략적, 이런 국가 간의 분쟁,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울러서 봤을 때 지금의 금리 인상과 그리고 강달러와 중국과 러시아의 고립 정책, 그리고 어떤 글로벌 경제 체인의 새로운 구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어떤 것들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강달러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은 미국이 다른 해외 자산이나 혹은 해외 기업들을 유치할 때, 그리고 기업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공장을 차리고 기업 활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강달러나 달러 자산을 좀 많이 보유하게 되고, 달러 자산들을 융통을 시켜야 되는데, 그 달러가 강달러 기조를 들여서 다른 해외 자산을 사들이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어떤 달러를 가지고 달러를 더 많이 보유하고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강달러 측면, 그리고 기업들을 유치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물가 안정과,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체인을 재구축하기 위해서 바로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강달러 구조에 따른 어떤 해외 자산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한 것 중에서 강달러가 계속 될 거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강달러가 계속돼야 미국이 유리한 측면이 여러 가지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는 언젠가는 또 강달러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고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돌아가겠죠. 하지만 지금 어떤 모든 것들이 다 타이밍이라서 어떤 조이고 풀고 하는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조여야 할 때라서 지금 어떤 유동성이나 세기로 풀렸던 어떤 그런 부분을 글로벌 파워, 금융 파워를 미국이 다시 이제 뭐랄까요? 축적을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힘을 세계로 나눠주고 세계로 분산시켰던 본인의 힘을 다시 한 곳으로 모아서 축적시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금융자산을 어떻게 돌려가지고 자산 증식과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참고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강달러 구조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강달러가 계속되면은 환율이 계속 오르게 될 텐데, 또 환율이 계속 오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그거를 물가 안정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물가 안정을 조금이라도 시키려면은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미국보다 자꾸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더욱더 가열차게 원화를 팔아서 달러를 보유하셔야 돼요. 달러 자산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원리예요. 제가 좀 말씀드렸죠.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금리가 미국의 수준을 점점 못 따라가고 점점 더 벌어질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가열차게 한국 원화 자산을 팔아치우시고 달러로 갈아타셔야 돼요. 예,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추후의 것들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